임대료가 3천이네. 30억이에요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지. 늘 항상 그렇지만 놓치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. 특히 부동산, 가족 간의 거래, 가족 법인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부동산을 남이 아닌 가족 간에 이전을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만약에 저희 둘은 남이니까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쪽에 팔고 싶으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? 저한테는 싸게 주고 싶지 않을까요? 아니요, 그런 거 없습니다. 저는 늘 비싸게 아, 그래? 남들에게 1억 팔고 한 1억 5천 이렇게 팔고 싶을 거고 믿을 사람이었구만. 이쪽은 싸게 사고 싶을까? 이 거래 아니, 저는 비싸게 사주고 싶었죠. 알겠습니다. 믿지 않습니다. 네. 예, 이렇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제 관계가 없이 거래를 하면 뭐 그 가격을 인정해가지고 취득세든 양도세든 이런 걸 부과를 하는데 네.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족이야. 그리고 믿음이 두터워. 그래서 내 부동산을 너가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죠. 부모 자식 간에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사라. 그러면은 세금 좀 싸대더라. 이럴 때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는 싸게 주고 싶잖아요. 5억짜리를 1억에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면 이제 증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. 발생하죠. 네. 그리고 부당행위에도 걸리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가액을 어느 정도 해야 문제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. 오늘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고 이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법인인 거죠. 네. 예, 법인에게 거래할 때 개인과는 다르게 조금 가격적으로 유리한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런 하는데 경우도 있다. 이거죠. 그렇죠. 그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보니까 임대료가 잘 나온다? 네,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물건이었을까요? 제가 상담 사례가 많은데 가끔씩 이런 일들이 튀어나옵니다. 특수업종일 경우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, 약국, 학원 네. 이런 것들 이제 잘 되는데 네. 그냥 부러울 따름이죠. 네. 자리값이 세요. 네. 자리값이. 권리금도 세고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본인들이 사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빠지고 임대를 놓은 거예요. 근데 여기 자리가 너무 좋잖아. 그렇죠. 뭐 학교 앞이라던가 뭐 종합병원 앞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들어오려고 그렇죠. 난리가 납니다. 이게 들어오면 돈이에요. 저 월세도 따박따박 뭐. 네, 들어오면 돈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. 제가 실제로 본 사례는 임대료가 3천만 원이었어요. 근데 이 그냥 오피스텔 그 상가 자리만 놓고 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. 매매하려고 그러면. 남은 그걸 뭐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가 3천만 원.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식에게 넘겨주려도 보니까 세법상 평가를 보면 이게 임대료 3천이면 30억짜리입니다. 아, 이게 이제 환산이라고 하죠. 네, 환상이죠. 그냥 뭐 식은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임대료가 100이다. 그럼 1억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임대료가 1,000만 원이다. 그럼 10억짜리예요. 그럼 3천만 원이었으니까 30억이에요. 남한테 팔면 10억도 못 받는 거를 이게 세법상 평가하니까 30억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세법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랑 근저당 요게 대출.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우선하게 됩니다. 가장 큰 거.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뭐고 다 해봐야 이 30억짜리가 1순위예요. 그렇죠.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아프셨죠.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제 개인 간에 네. 만약에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거래를 해서 넘길 때 도대체 가격을 뭘로 할까 봤더니 이 건물은 특이하게 임대료가 너무 잘 나와.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갖다 환산을 해보니까 가치가 30억이 된 거죠. 30억이다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니멈. 그걸 하고 뭐 시세는 50억이다. 그럼 50억에 해야겠죠. 그쵸. 그렇지만 미니멈 이거는 깔고 가야 되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. 이 상황인데 반대로 법인이 하면은 뭐가 바뀔 수 있을까? 여기서 하나 더 말. 그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. 이걸 세무서가 어떻게 하냐? 임대료 신고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무슨 네. 알 수밖에 여러분들 없어요.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 소득세 신고하고 계시잖아요. 숨기면 되지 않냐? 그럼 임대료를 서로 또 낮춰요? 그게 쉽지가 않다고. 이게.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받아야 되니까. 그쵸. 소득세 추징당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. 요즘엔 또 다 임대 세입자 입장에선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요. 또 정상적으로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다 노출된다. 자, 이렇게 임대료가 높을 때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뭔가 다른 방법? 다릅니다. 이게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는 이게 활용되는 거고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이 방법은 활용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거를 염두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. 네. 시가라는 걸 평가할 때 항상 법인세법이 가장 우선합니다. 법인세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평가의 원칙이 1번이 감정평가예요. 네. 그리고 2번이 상증법상 평가를 따른다예요. 그게 1번, 2번이에요. 네. 그 말은 1번이 우선한다는 거예요. 1번이 감정평가예요. 그럼 이 물건을 감정평가하면 10억이 나오겠죠. 그렇죠. 네. 뭐 사례지만. 네. 네. 감정평가 방법도 다양합니다.
근데 어쨌든 감정평가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매되면 10억짜리다. 이게 나와줘요. 그러면 이건 이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안 걸리는 거예요. 왜냐면 환상가 이런 건 뭐 고무줄이잖아요.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30억이 아닌 10억에 거래가 가능하다.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면 환상가는 30억이고 감정가는 10억이지만 환상가가 미니멈이니까 30억에 할 수 없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. 그렇죠. 여기서 실수하시고 감정 받아서 개인이 했다. 네. 그럼 세무서가 뭔 소리 하시는 거냐. 이 법조를 딱 하면 그렇죠. 임대료가 3천이네. 30억이에요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얘기가 그런 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습니다. 쉽지 의외로 않게. 많아요. 그렇죠. 의외로 많아요. 왜냐하면은 임대료가 그 주변의 시세 대비 그 지역 혹은 위치, 그 다음에 입주 업종에 따라서 특별하게도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환상가도 따져보고 감정가도 따져보셨을 때 감정가를 쓰면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정리할 수 있다. 네.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사례가 뭐 심플한 것 같지만 네. 매우 중요하고요.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절세가 뭐 이만저만 아닙니다.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을지 고려하십시오. 가족법인을 하실지 고려해 보십시오.